손잡고 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장희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 처음 들어갈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와서의 방정식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한 개인 x를 구하는 1차 방정식과는 조금 다르게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x로 표현한다면 x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y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차는 1차인데요. 미지수가 이제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립해 놓은 굉장히 복잡하죠. 연립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은 사실은 우리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서도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x랑 y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이 나왔다,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동양에서는 여러분들 다 들어본 적 있죠. 우리 1학년 때 처음 방정식 배울 때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구장산술이라는 책에서 제 9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어요. 수학이 이제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 제 8장에 전반적으로 방정식에 관한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식에서는 x랑 y 이렇게 두 개의 미지수를 놓은 식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 다리가 두 개인 뭐 오리? 오리랑 돼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리랑 돼지랑 뭐 합해서 10마리가 있는데 이들의 다리수를 합했더니 뭐 몇 개가 되었다. 그럼 오리랑 돼지는 몇 마리가 됐을까? 뭐 이런 것들 또는 농구를 할 때는 뭐 2점짜리랑 4점짜리 슛을 넣었는데 총 몇 번을 던졌다. 그 중에 뭐 몇 점을 얻었는데 그때 2점짜리와 4점짜리 각각 몇 개를 맞췄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뭔가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얻어내야 돼. 그 공통의 값들을 얻어내야 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연립방정식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날이기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단원들에 대한 좀 소개를 선생님이 해줬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쭉 다 살펴보셔야 되겠죠.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 구조를 확인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연립방정식.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마지막에 또 가려졌네. 자, 연립방정식은 얘들아 봐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가 연립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부터 구경을 할 거고요. 이어서 이제 얘네들이 연립해 놓은 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풀이, 얘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좀 이름도 거창하게 지어졌고요. 두 가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게 식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 복잡하다고 해도 별게 아니야. 뭐 괄호가 있거나 또 개수가 소수나 분수일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뭔가 또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좀 복잡하게 풀린 것 중에 하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식을 만들어내는데 A는 B는 C꼴이다. 세 개의 식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연립방정식 어떻게 정리하는지.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1학년 때 방정식 활용해서 만났던 그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죠. 이제 x 하나가 아니라 y도 등장한다는 것, 그거 익혀두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식들을 제대로 풀을 수 있어야지만 활용 문제, 식도 만들고 답도 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연립방정식의 뜻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전반적인 내용 정리되셨으니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구나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의 또 4단계 개념 코칭 단계가 있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할까? 자, 또 만화로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교재 좀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축구를 하나 봐. 슛, 골인. 와, 우리 반 잘한다, 잘해. 참, 다지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활약 중인 박뭐뭐 선수 알지? 응, 알아. 우리나라 대표 선수지. 근데 박뭐뭐 선수가 소속된 팀이 이번 주에 자, 이 두 게임을 1승 1무로 맞춰서 승점 15점으로 4위라고 하네. 탄탄아, 승점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응, 한 게임에서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얻는 거야. 그래, 그러면 박 선수가 있는 팀은 몇 번 이기고 몇 번 비긴 걸까?
엄청 복잡하네요. 그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하나하나 단계별로 쭉 끊어가면서 개념이랑도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는 것이 뭐였습니까? 축구팀이 이긴 횟수와 비긴 횟수를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개념은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긴 횟수를 X번, 그 다음에 비긴 횟수를 이제는 우리가 미지수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Y번이라고 해놓고 1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하나 단계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횟수로 내가 X번이라고 놨어. 그 다음에 자 비긴 횟수는 Y번이라고 놓으면 승점은 점수가 이제 이겼을 때는 3점. 그죠? 그러니까 3X점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겼을 때 얻은 승점은 그대로 Y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게임의 결과에 따른 승점은 식을 만든다면 좀 작으니까 크게 써줄까요? 3X 플러스 Y라는 것은 15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에 1승 1무를 했으므로 X,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얘를 만족하는 x, y를 한번 쭉쭉쭉쭉 적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x에다 1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3이 되니까 몇을? 여기 11을 넣어야 15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 x에다 2를 넣었습니다.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2, 6. 6이니까 여기다 9, y에다 9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x에다 이번에 3을 넣었습니다. 그럼 y에다가는 6을 넣으시면 되고요. 4를 넣었으니 3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15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x도 있고 y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순서상, 그죠? 순서상을 좀 이용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x랑 y의 값들을 순서상으로 나란히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다음과 같았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이고 우리가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횟수였죠. 얘가 1인 방정식을 우리가 좀 길게 표현하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미지수 두 개죠. 둘 다 1차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저장할 단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A, B, C가 상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때 중요한 건 또 여기 X 앞에 곱해진 수, Y 앞에 곱해진 수 얘네들은 0이 되면 안 돼. 그럼 X랑 Y가 사라지니까. 그죠? 요 조건들 그대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다시 한번 큼지막하게 써보도록 할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 b, c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0이다 라고 했을 때 싹 다 좌변으로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꼴이었다. 미지수 정확하게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x랑 y를 앞으로 나타내실 때는 x 먼저 그 다음 y 이렇게 해서 순서상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에 넣어서 이 식을 딱 성립시킨다라고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방정식의 해가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아셨죠? 별건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그 식에다 넣었을 때 그 식이 뭐 한다는 거야?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립되는 여러분들이 x랑 y를 구하는 것을 이제부터 방정식을 푼다라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방정식은 다 풀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데요. 자,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풀려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두 개 필요하다는 거죠. 1차 방정식에서 생각해봐. 내가 x 구하는 것 식 하나 나왔었죠. x 미지수 하나 있었죠. 그때 식 하나가 있으면 그 x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x랑 y가 등장하죠. 자, 그때는 식이 두 개이면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3x 플러스 y는 15의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은 한 개인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자, 이때는 식은 하나지만 얘들아 x랑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있잖아. 그래서 그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다른 하나의 식을 대체한 것과 같아서 대신 조건일 뿐이라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해가
몇 개가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죠? 1을 넣었을 때는 뭐 12가 되고 뭐 2를 넣었을 때는 몇이 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해를 딱 구해낼 수가 없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선생님 그러면요. X랑 Y랑 Z가 나왔습니다. 미지수가 3개가 나왔어. 그럼 식이 몇 개? 3개가 등장을 하면 그 X, Y, Z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지수의 개수와 그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완벽하게 이들의 해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